요즘은 한국적인 방식이 세계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본인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엄청나게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한국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낸 외국인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출신의 미로라고 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나라입니다. 늘 한국 덕분에 내가 안락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기 전 저희 모습은 정말로 한심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어땠을지 암담할 뿐입니다. 저는 멕시코시티의 중산층에서 태어났으며 멕시코의 위험한 빈민가와는 그다지 관련 없는 삶이었습니다. 마음먹으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죠. 결국 집안 사정 때문에 그 빈민가를 걸어야 했던 기억도 있지만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말씀드려보자면 강남에 살지만 구룡마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멀리서 보기에 산 중간에 있는 구룡마을하고 멕시코의 빈민가들은 비슷하게 생겨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랜 기간 학교를 같이 다녔던 라몬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와 그다지 친하게 지내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같은 마을에 살고 부모님들끼리 친했기 때문에 같이 학교를 다니고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는 비상연락망 같은 친구였고 오랜 기간 같이 지내왔습니다. 물론 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라모니는 저를 깔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고 재미있게 웃으며 놀 때는 잘 어울리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다가 사건은 몇 년 전 터지게 되죠. 라모니는 멕시코의 괜찮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학교로 진학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은 몇 년 사이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가야 하나 고려해야 할 정도로 사업 운영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 생업에 뛰어들 생각을 했습니다. 라모는 그런 저를 보고 네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라며 저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계집애들처럼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시간을 허비한 것이 저의 대학 진학 실패 요인이라며 꼬집었어요. 솔직히 그때 저희의 친구 관계는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조금 게으른 면이 없지는 않았고 한국어 공부를 취미 삼아 한 것은 맞지만 우리 집안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말이고 분노가 차오르는 언행이었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어요. 원래 그런 친구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우리 집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멕시코인이 미국 공장에 취직하는 것은 불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라며 말이에요. 저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 공장에서 생산되어 남아있는 물건들을 팔기로 생각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을 정리만 한다면 다시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면 가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작정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빈민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너무 위험했지만 가난한 옷차림, 씻지 않은 얼굴, 떡진 머리를 하고 다니니 그곳에 잘 녹아들었는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군요. 아버지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들을 들고 판매를 했습니다. 정상 판매가보다 싸게 팔았더니 오히려 인기가 좋았어요.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도 신발은 신어야 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사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빈민가를 돌며 재고로 남아돌던 신발을 모두 팔아넘겼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의 위기를 넘겼고 돈을 못 받았다며 공장을 점거하던 이들에게 대금을 치루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을 다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이 시설들을 모두 판매하고 사업을 정리할 것이냐 고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공장을 제값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오래전부터 쇠퇴하던 일이었고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이죠. 그리고 한번 신발을 낮은 가격에 팔았으니 앞으로는 정가에 팔기가 더 쉽지 않다며 사업을 접었어요. 제 잘못 같았어요. 제가 마음대로 신발을 가져다가 싼 값에 팔아버렸으니까요.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공장도 되찾았고 그것을 제값받고 팔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다시 공부를 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라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실 생각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멕시코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고 한들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 결국 멕시코에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 가도 되냐고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저에게 투자를 해주실 생각도 있으셨어요. 당연히 멕시코에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자생할 수 있다는 계산도 되었으니 부모님이 초기 자본만 도와주시면 잘 해내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한국이었습니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도착했고 어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법적으로 주 20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이어서 그걸 가득 채워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주방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서빙하는 일, 또 그 다음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까지 1년에 걸쳐서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요. 한국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한국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선진국인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좌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을 일단은 미루고 어학연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저는 일반적인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는데요. 쇼핑몰에서 단순한 업무를 하는 직원을 구했고 면접에 지원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당황한 듯했던 그 사무실에서는 제가 한국어로 소통이 수월하자 저를 직원으로 써줬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기적을 만나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4명 규모의 작은 쇼핑몰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와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20대 한국인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규모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포장해야 하는 물건이 굉장히 많았으며 매출도 아주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는 몇 살 차이 안 나는 이 젊은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에서 뭐가 특별한지를 찾고 이들에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늘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듣기도 했고 저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해와서 이쁨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문화와 맞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나도 멕시코에 돌아가서 사업을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며 말이죠. 이런 질문이 한국에서는 매우 신뢰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그만큼 다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연장했던 것이고 이렇게 주 20시간을 가득 채워서 아르바이트도 하잖아요. 앞으로 1년이 끝나면 저는 다시 멕시코로 돌아가야 하는데 한국어 말고는 얻은 게 없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매우 당황했던 한국인 사장님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는 그 표정 말이죠. 제가 매우 진지한 표정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한 사장님이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군요. 혹시 물건을 팔아본 적 있어? 그리고 팔았다면 뭘 팔았는지, 그리고 결말은 어땠는지 말이에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예전 일이 떠올랐고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공장이 어려워졌고 재고품으로 가득 쌓여있는 신발을 팔아본 적이 있다. 빈민가에 들어가서 신발을 매우 할인된 가격으로 팔았으며 그 신발은 빈민가에서 인기를 얻어 완판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로 신발을 다시 생산한다면 정가를 받고 팔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접으셨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대답에 놀란 사장님은 그 일을 통해서 겪은 교훈이 있냐며 물으셨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돈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기는 했지만 무모한 가격이 나는 결국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죄송했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3명의 사장님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니까짓게 뭘 해보겠다고 용기 있는 말을 한 거지? 네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겠어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 제 대답에 매우 놀라셨던 것이죠. 3명의 사장님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말씀 하시더군요. 일 배우고 싶으면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인 사장님들은 당황하셨고 저는 감사해서 그렇다며 정말 잘 배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들에게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게다가 한국어도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배움의 고통이 2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학원도 그만두고 이 사무실에 정식 취업했습니다. 정해진 8시간 근무가 끝나고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사장님들도 제 근성에 놀라셨고, 나중에 멕시코로 돌아가서 이렇게 멋진 사업체를 꾸미는 게 목표라는 포부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핵심을 비켜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핵심적인 것도 몇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멕시코로 돌아가서 사업을 할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 연습을 해놓고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물건을 구해오고 그것을 판매까지 이어오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돈을 벌어다 주기도 했죠. 단순한 포장 아르바이트가 수강생이 되고 그 수강생이 이 사업체에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까지 성장했던 것이죠. 한국인 사장님들은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와서 단순히 인터넷에 판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일련의 과정 속 상당히 많은 마케팅 기법, 판매 기법, 사후 관리까지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아버지처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되겠지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지? 정말 대단해 라는 감탄사가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똑똑하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말이죠. 모든 과정을 다 전수받았고 저는 한국에 3년 더 머물면서 이 한국인 사장님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장님들이 더 실력이 좋고 더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벌어다 주는 돈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벌어오는 돈이 더 컸지만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꽤나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던 시점 저는 멕시코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들도 제가 이제 멕시코로 돌아간다고 하니 아쉬워하시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멕시코에 돌아가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응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렇게 저는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인센티브로 꽤나 많은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제 사업장을 차릴 수 있을 만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무실처럼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의 사무실을 구했고 당연히 월세도 10배는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배웠던 것처럼 물건을 선정해서 가져오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고 구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의 모습이 3달은 넘게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 라몬도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은근히 저를 깔보는 듯한 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크게 성공하기를 바래와 같은 말을 하기는 했지만 한국에 다녀온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대학 나온 자기도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잘 사는 것은 한국인이니까 잘 사는 것이지 멕시코 사람이 한국에 다녀왔다고 해서 한국인은 아니지 않냐며 말이에요. 그 전에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라몬에게 큰 소리를 쳤죠. 라몬은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비웃고 나갔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라몬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들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친구들끼리 동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무시와 괄시가 있었다고 했고 그것을 이악 물고 참아냈으며 지금은 보란듯이 잘 살고 있어서 그게 최고의 복수였다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편하게 앉아서 전화나 이메일로 일을 끝내는 것보다는 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멕시코의 특성상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협상하는 과정이 한국에서 배웠던 스킬을 조금만 활용해도 저한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갔거든요. 한국에서는 내가 물건을 떼와서 판매하면 10%에서 20%의 마진이 남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멕시코에서는 30% 또는 40%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매력적인 문구들과 소비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했고 제 쇼핑몰이 자리 잡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작아서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했고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오전에 출근해서 밤 시간이 되어서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회사 한켠에 작은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일할 수 있냐며 그러다가 죽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24시간이 모자라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부끄럽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몸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적인 모습을 그대로 배워서 멕시코에서 실천했을 뿐인데, 멕시코 사람들은 저를 독종이라고 말하고 제정신이 아니며 미친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성공이 증명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라몬의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라모니를 직원으로 좀 써줄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라몬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몬의 부모님은 라몬과는 다르게 저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라모니가 지금 할 일 없이 놀고 있는데 데려다가 쓰면서 사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도 하시더군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라몬은 다음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솔직히 친구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군요. 원래 엄격한 채용 절차를 밟아서 취직을 하는데 너는 낙하산이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짧은 말을 하고 저의 직원들 틈에 섞어 일을 시켰습니다. 라모니는 낙하산이 무슨 말인지 한참 고민했을 것입니다. 한국식 표현으로 낙하산은 이렇게 라모니처럼 뒷구멍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뜻하죠. 멕시코에는 없는 말이니 아마 한참 고민한 끝에 그 뜻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라모니를 저희 훌륭한 제자로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게으르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평균 이하의 멕시코인들 같았거든요. 그가 제 사업장에서 끝까지 버텨낸다면 배워가는 게 있겠지만 글쎄요, 그가 잘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의 치열하고 엄격한 사회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닥에서부터 성공해서 부자가 되기까지 A부터 G까지 모든 코스를 지켜볼 수 있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장했습니다. 오직 한국적인 방식으로 멕시코에서도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켠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고 성공하고 싶다면 한국을 경험해보세요. 단, 어지간한 각오로는 안 됩니다. 라몬처럼 한심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